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병덕 세무사님 결혼식 이후로 되게 오랜만에 뵙잖아요. 되게 피곤해 보여요. 원래 신혼 피곤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저희가 작년 이맘때쯤 이제 연봉 공개를 했었잖아요. 이제 한 해가 끝나가기도 하는데 어떻게 다들 올 한 해 괜찮았나요? 작년보단 더 버셨죠? 네. 와, 축하드려요. 왜냐면 코로나여가지고 사실 힘들었어서. 세무사님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남편이 보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영원히 이제 잘 벌 순 없잖아요. 그래서 노후 준비에 대해서 특히 좀 관심이 있는데 두 분은 조금 준비하고 계시나요, 노후 준비? 저는 이제 남편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준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노후 준비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면은 일단 평균 수명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뭐 100세 시대 하던 말이 현실이 돼가고 있죠. 우리나라 직장인들도 10명 중에 7명이 만 54세 이전에 퇴직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퇴직 후에도 한 40년 정도를 더 산다는 건데 이게 미리 준비 안 해놓으면 사실 좀 비참한 노후 어느 정도 있으면은 될 것 같아요? 월 임대료 세후 5천. 5천이면 1년 살 수... 월 임대료 월 5천? 월 5천? 꿈은 크게 가지고 어차피 안 들어올 거. 노후를 위한 준비는 지금처럼 이제 소득이 높을 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간과하는 경우가 많죠.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건강한 체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해서 고용을 해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가 노년이 될 한 30년 뒤에는 어떨까요? 첫 번째 목표 30년 뒤에 살아있는 거. 요새 지금 신혼이라 너무 급격히 감가상각되셔서 그런 거예요. 행복한데 눈이 자꾸 감겨요. 다시 본론 돌아와서 30년 뒤에 어떨까? 근데 진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그쵸. 세무시장 같은 경우도 AI가 워낙 많은 부분을 대체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노후에 이제 닥칠 수 있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건강 이상에 따른 의료비 지출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소득 감소에 따른 생활비 부족. 대부분 젊었을 때는 취직하는데 오래 걸리고 결혼해야지, 애 낳아야지, 애 키워야지.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자기를 버린단 말이죠. 우리 가족의 전체적인 거에만 신경을 쓰고 본인의 노후 준비나 이런 것들은 등한시하게 되기 때문에 노후 자산은 다른 자산이랑은 철저하게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노후 준비는 최대한 일찍 그리고 최대한 오래 지속적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모범답안 같은 이야기지만 베스트는 사회생활 시작할 때부터 아예 그 자금을 노후용 자금을 떼어놓고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보시자마자 바로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해야 되는 게 이제 연금, 이제 3층연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뭐니 해도 국민연금만한 상품이 없죠. 국가가 보증을 해주고 일단 물가상승률을 쫓아가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연금을 수령했을 때 실질가치가 반영이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사망하는 시점까지 계속 나온다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그래도 가장 나은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고갈에 대한 우려를 하잖아요. 어차피 고갈될 수밖에 없는 구조래요, 연금 자체가. 왜냐면 계속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낸 돈을 받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식 때가 낸 돈을 받아간 거라서 사실 국민연금이 따져보면은 수익률이 나쁘진 않아요. 물론 저희가 그래서 수익률이 좋으니까 많이 넣고 많이 받을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국민연금이 나쁘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이 안 내고 싶어도 알아서 국가에서 따라갑니다. 개인연금도 들어놓으시는 게 좋아요.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연금 신탁, 연금 보험, 연금 펀드 세 가지인데, 이거는 이제 가입자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세 가지 종류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고요. 불행한 노후는 지금의 내가 막을 수 있는 거고 준비할 수 있는 거니까 노후 준비에는 게으름을 피워서 안 되겠습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조금 더 부지런하게 행동한다면 평온한 노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 누구한테 하는 말이죠?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해두시면 좀 좋은 거고, 연금 말고 어떤 다른 어떤 노후 대책인지 좀 얘기 좀 해볼게요.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투자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몇 가지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연금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배당률이 높은 가치주 모으기, 세 번째는 장기 펀드 투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은행 예금, 다섯 번째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부동산을 제외한 1번에서 4번 같은 경우 큰 목돈을 들이지 않고 본인의 소득에서 일정 부분 차감하면서 쓴다는 것이 접근 가능성이 높을 텐데, 다만 미래에 받을 소득에 대해서는 다소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는 게 약간 단점일 수도 있죠. 부동산의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지만 초기에는 큰 목돈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네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제 중기 플래너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3년에 1억 모으기 이런 목표를 세운 다음에 일정 부분 어떤 시드 머니를 모은 다음에 3년 뒤에 그 모은 1억하고 일정 부분 차입금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이제 부동산 투자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조물주의 건물주시잖아요. 건물주시네. 저희 중에 유일한 자가 사무실. 차에도 깡통차가 있고 건물에도 깡통 건물이 있죠. 나는 그래도- 은행원이 그렇게 좋아. 은행원이? 나랑 공동 소유하냐? 홍쌤은 땅주인이잖아. 산 게 아니고 그냥 구경을 하러 간 거예요. 구경 왔어. 네,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론적인 것들을 조금 얘기를 해드렸는데 저는 이제 두 분이 리얼로 어떻게 노후 준비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저는 진짜 위에 했던 얘기 다 하고 있어요. 국민연금 당연히 들어가고 있죠. 개인연금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5번 하고 싶어가지고 중기 플랜으로 지금 돈 모으고 있죠. 목돈 모으려고. 네. 저도 비슷합니다. 네. 연금 들어야 될 건 다 들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집사람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연금 나오죠. 네, 그거를 노후 자금으로 일단 생각하고 투자에 좀 집중 투자해. 해보려고. 저도 1번은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도 남편이 노후가 그 퇴직하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사랑하는 은행원. 은행원. 네, 열심히 일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일하고 싶어서 오래 일하려고요. 네, 마지막으로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행복한 노후 설계를 위한 8계명. 1. 은퇴 전 30년간 은퇴 후 30년을 준비하라. 2. 노후 예상 생활비 중 약 30에서 35%는 의료비로 책정하라. 3.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투자는 보수적으로. 4. 저출산 고령화로 주택 수요가 급감하므로 부동산에 올인하지 마라. 5.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라. 6. 은퇴 후 평생 즐길 수 있는 소일거리를 찾아라. 7. 노후 필요 자금을 현실적으로 계산하라. 8. 전문가와 상의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 아니 5번 할 때 왜 웃었냐면은 기대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부모님한테 내가 실질적으로 돈을 못 주고 있으니까 나 스스로도 그래서 좀 약간 민망해서. 저희 남편은 맨날 그 아들 시위를 보면서 야 너는 진짜 너무 좋겠다 막 이렇게 홍정이 너네 엄마라서 좋겠다. 미래의 내 아들아 딸아. 네, 저희가 이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 저희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서 정말 큰 힘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안녕.